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분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절대법칙의 10, 절대법칙 10 기억나십니까? 1번 주절주절 안 돼요. 2번 주동수태 확인하세요. 3번 동동시제 확인하세요. 네 번째 본동, 준동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현분과분 확인하세요. 바로 이 파트입니다. 절대법칙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온다. 절대가 어디 절대, 그죠? absolute, 절대 시험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무리 그 문제의 패턴을 돌려도 영어에서는 이 문제만큼은 꼭 내야 된다는 것이 10개로 함축이 됩니다. 이것도 저도 또한 강의 10년 차 이상 넘어갈 때 제가 습득한 그러한 하나의 법칙이고, 그래서 5개, 그죠? 주절주절 안 돼요. 주동수태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동동시제 확인하세요. 본동사, 준동사냐,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 바로 그 파트의 분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6번째는 이제 관대불완, 관보완전.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절이 나오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절이 나오고, 8번째 법칙은 뭐예요? 그렇죠? 보조적 역할을 하는 형용사와 부사가 형용사일 때는 혹시 부사가 아닌지, 부사일 때는 혹시 형용사가 아닌지, 형부부형. 네, 그 다음에 9번째는 뭐겠습니까? 자동사이냐, 타동사이냐. 사실 자동사다, 타동사다를 구분해서 시험에 내는 것은 상당히 조금은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동사에서 어떤 동사, 타동사에서 몇 형식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되게 많지만,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근본적으로 테스팅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죠? 9번째 절대법칙이고, 10번째 법칙은 정치문장, 도치문장. 그래서 그 5번째의 절대법칙이 들어가는 현분, 과분, 그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자, 이렇게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현분, 과분.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 결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현재분사일 때는 진행의미, 그 다음에 능동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현재분사에 담겨져 있고요. 과거분사는 완료의미, 수동의미, 이렇게 두 가지가 담겨져 있죠. 자, 그렇다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형용사. 형용사는 당연히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꾸며줘. 그죠? 이렇게 꾸며준다는 개념이 바로 이것이 형용사 역할이고, 또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명사가 형용사를 옆에 둠으로써 이 명사가 이렇게, 그죠? 서술적 개념으로 명사가 형용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명형사가 형용사하다, 이렇게 의미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개념을 가리켜서 우리는 한정용법. 자, 그 다음에 명사가 어찌어찌 하다 보세요. John is honest. 존은 정직하다. 그죠? Mary is pretty. 메어리는 예쁘다. 이렇게 명사가 어찌어찌 하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서술적 용법.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우리말은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이 대부분이지만 영어는 특이해요. 여기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뒤에서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국어랑 다른 점이죠. 국어랑 다른 점이죠. 어찌어찌한, 보세요. The novel, 그 소설은 written in the 1960s, 60년대에 쓰여진 그 소설.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말고 어술이 바뀌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꾸며주기도 합니다. 이때 요 자리에,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분사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과거분사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게 시험 문제잖아. 그럼 뭐겠어? 이 명사와의 관계, 이 명사와의 관계가 진행과 능동의 관계일 때는 현재분사를 쓰면 되는 거고, 이 명사와의 관계, 이 명사와의 관계가 완료나 수동의 관계면 과거분사를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 이런 거죠. sleeping, 잠자고 있는,
그죠? 역시 라이언, 잠자는 사자. 그래서 sleeping baby. sleeping은 잠자고 있는 사자. 그죠? 예, 그래서 sleeping은 현재 분사를 써야지 사자가 잠을 자는 거잖아요. 잠자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써야지 여기다가 과거 분사인 sleep, slept, slept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 분사를 쓰면.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exciting game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죠? 요즘에 EPL에서 우리, 그죠? 손 선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최고의 그러한 지금 컨디션인데, 어쨌든 간에 흥미진진한 경기, 흥분을 일으키는 경기. 그래서 결국 이 앞에 있는 exciting이 이렇게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흥분케 하는 경기. 흥분을 일으키는 경기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흥분을 일으키게 하잖아요. 경기를 보면 투 같은 걸 보면 막 그죠? 유혈이 낭자한 그런 경기를 보면 막 사람이 흥분하게 되고 또 경기의 역동성에 의해서 흥분하게 되는. 그래서 이 자리에도 이렇게 excited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똑같이 이럴 수도 있죠. wounded soldier 이렇게 써봐요. 이때 wounded라는 것은 부상당한이라는 뜻입니다. 부상당한 군인. 그래서 이때도 wounded가 이렇게 얘를 그저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군인이 부상을 당하는 개념이지. 그래서 여기에 과거분사가 들어가야지 여기다 말 그대로 wounding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부상을 입히고 있는 군인이 아니라 부상당한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시면 그 다음에 fallen leaf. 자, 나뭇잎새 할 때 떨어진 잎사귀, 떨어진 잎사귀 그럴 때 여기서 fallen은 떨어진이라는 뜻이니까 falling 떨어지고 있는 잎새. 그럼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낙엽이란 뜻이고요. 여기에 falling leaf라고 쓰게 되면 떨어지고 있는 잎사귀.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쓸 수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잎사귀니까 낙엽은 다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고 이거는 그죠? 떨어지는 잎 이렇게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얘는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낙엽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fallen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fallen leaf. 이건 완료 개념, 수동 개념, 진행 개념, 능동 개념. 그래서 진행의 개념일 때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 그러면 뭐뭐 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능동 개념일 때는 뭐뭐케 하는, 흥분케 하는, 그죠? 흥미를 일으키게 하는, 뭐뭐게 하는, 뭐뭐케 하는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 것이 능동의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뭐뭐 당한, 뭐뭐 된, 뭐뭐 친이라는 의미로서 부상당한 군인이고요. 이것은 완료가 돼서 뭐뭐 된, 그죠? 이미 상황이 완료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뭐뭐 된 잎사귀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현분, 과분, 현분, 과분, 현분, 과분, 현분, 과분 어떤 말이 맞느냐.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뒤에 형용사는 이 자리가 뭐냐 하면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가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격보호. 그래서 이 동사가 실제적으로 이때는 얘가 완전 자동사거나 자동사인 거죠. 자동사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목적어 그리고 여기에 슬쩍 이렇게 비동사 같은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다가 목적격 보호.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주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맞느냐, 과거 분사가 맞느냐, 현분, 과분. 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분, 과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주어와 주격 보호의 관계일 때는 분명히 사이에 동사가 자동사로 존재하겠지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사이에는 동사는 없고 비동사가 마치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거죠. The woman, 그 여성은 느꼈다. felt. 자, 뭘 느꼈느냐 하면 피곤함을 느꼈다. 그죠? 그 여성은 지쳐지게 느꼈다. 뭘 느꼈느냐 하면 지침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feel이란 동사의 과거 형태지만 feel이 불완전 자동사로서 형용사 보호를 취해야 되는데 그 여성이 tiring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뭐가 된다? tired라고 써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interested in the 그죠? music. 그녀는 그 음악에 흥미를 느꼈다. 그럴 때 interested가 들어가야지. interesting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 잡으세요. 현재 분사가 맞느냐, 과거 분사가 맞느냐,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가 맞느냐, 과거 분사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왜? 불완전 자동사 feel 뒤에 형용사를 쓰는 건 맞는데 형용사 역할을 현재 분사도 할 수 있고 과거 분사도 할 수 있는데 그때 현재 분사를 쓰는 게 맞아요, 과거 분사를 쓰는 게 맞아요. 이 주어가 이러한 동작에 대해서 능동과 그다음에 진행의 의미면 얘를 쓰는 거고 수동과 완료 개념의 의미면 얘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느낌을 당하는 경우니까 tired, 지쳐지게 됐다. 지침을 느꼈다. 그냥 the woman was tired 해도 되고 또 woman, 그죠? got tired 해도 되고 felt tired 되고 interested가 맞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I had my picture. 내 사진이 찍혀지는 거니까 사진이 목적어고 사진은 찍혀지는 거, 찍힘을 당한다는 거니까 was의 개념 이렇게 해서 taken. My picture was taken. taken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머리도 깎는 거니까 my hair가 돼 있고 비동사가 과거니까 was를 넣어서 was 이런 개념으로 cut. 내 머리가 잘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my picture taken, my hair cut. 그래서 PP로 이렇게 과거 분사를 쓰셔야지 마찬가지로 taking 쓰시면 안 되고요. cutting이라고 쓰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계, 그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의미에서는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주어와 주격 보호의 관계에서는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그죠? 완료나 수동이냐에 따라서 과거 분사를 쓸 거냐 현재 분사를 쓸 거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현분 과분의 위치에서 결정은 하는 것인데 그 주어와 목적어와의 관계냐 아니면 보시다시피 앞뒤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냐 그런 것이 되시죠. 뒤에서 수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보시면 the girls, 소녀들이죠. 소녀들. 마찬가지 이때는 더 명사구 뒤에 현분 과분을 선택할 때는 who, 비동사 플러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시고 the girl who are dancing on the stage, 그죠?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들, 그래서 소녀들이 춤추고 있다.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어. 소녀들이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관계는 능동의 관계고 진행의 관계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소녀들이 춤춘다. 댄싱을 써야지 댄스트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관계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소녀들은 춤추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지. 하지만 더 novels, 소설들이죠. 소설들. 이 같은 경우는 여기도 위치 비동사로서 which were, 자 쓰여지는 개념이니까 written, 그 다음에 in the 1960s, 60년대에, 문장은 아닙니다만 60년대에 쓰여진 소설들이라는 개념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과 이
분사와의 관계가 수동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분사 쓴 거고 이 명사구와 이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적 관계잖아. 그죠? 능동 관계일 때는 진행 관계일 때는 현재 분사 쓰고 수동이나 완료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분사의 기본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분사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자, 두 번째 시간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관계냐면 이런 거죠. 부사 역할이라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비동사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여기에다가 비동사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이렇게 현재 분사가 들어가는 개념이냐 아니면 과거 분사가 들어가는 개념이냐 이 차이죠. 그죠? written이 아니라 동사 ed 이렇게 과거 분사가 들어가는 개념이냐 어쨌든 컴마 찍고 이쪽 주절의 주어가 반드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구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밑에 한번 써볼게요. 자, when I was taking a shower 내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저 들었다. I heard somebody knock the door. knock on the door.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써봅시다. 보세요. 내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들었다. somebody 누군가가 knock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to 없는 원형 부정사 knock on the door 그 knock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때 잘 보세요. 이게 부사절이잖아요. 부사절 컴마 주절일 때 부사절 속의 주어 to와 주어 to죠. 주어 원이 같은 주어면 얘를 줄여쓰기 할 수 있습니다. 줄여쓰기 한번 해볼게요. 자, 줄여쓰기 할 때 얘는 같으니까 빼버리고 주인을 잃으면 접속사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동사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가 현재 분사로 바뀌어요. was를 현재 분사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be라는 원형에다가 being, taking a shower 그 다음에 I라고 쓰면 되겠죠. 나머지 이하 동문입니다. 그런데 앞에 첫 번째 절이 구로 줄어들었을 때 문두에 나오는 being은 이렇게 없애주고 없애버린 상태에서 없애고 나서 마찬가지로 문장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aking a shower,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일지 샤워를 하고 있을 때일지 샤워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접속사가 안 보이면 접속사를 살려서 번역을 해주고 주절과 함께 써주는데 다만 이 부사절이 이렇게 부사구가 되어서 구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때 tak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는 분사 구문의 현재 분사다 이렇게 만들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taking 하는 거기 때문에 taking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taken이라고 나온다. taken a shower라고 주게 된다면 이건 분명히 틀리는 문장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이제 줄여쓰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현재 분사일지 과거 분사일지 똑같이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변합니다. 그때 이 앞에 있는 이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 것이고 이 앞에 있는 이 주어가 이걸 이렇게 당한다는 개념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면 맞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장에 갔던 일이 나오는 거예요. Comparing with his brother. 그의 형과 비교했을 때 그는 그의 brother와 비교했을 때 그의 형과 비교했을 때 그는 말 그대로 그죠? is not
tall. 키가 큰 편은 아니다. 키가 크지는 않다. 형에 비하면 그는 키가 큰 편은 아니다. 형은 대빵 큰데, 형은 그죠? 엄청 큰데, 그의 형은 크지만 그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문장을 주면 그의 형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은 크지는 않다.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절의 주어 앞에 이렇게 현재 분사가 나와 있으면 절의 개념으로 한번 복구하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구해 볼까요? 자, when he 그 다음에 compares with his brother.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잘 보세요. When he compares with his brother, he is not tall이라고 문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걸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he 빼고 같으니까 그 다음에 when 빼고 compare를 현재 분사로 comparing이라고 만들어준 거니까 이 문장이 맞는 거면 이 문장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그의 형과 비교할 때 뭘 비교한다는 거야? 목적어가 없지. 이 문장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그의 형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he와 his brother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잘 봐요. When we compare, 타동사 compare him with his brother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그의 형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은 큰 편은 아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지.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분사구문 만들 수 있느냐? 주절의 주어는 he고 we인데 만들 수가 있느냐? 없지요. 그런데 이 주절의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니까 잘 봐요. 여기 있는 목적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어떻게 만들면 돼? 이거를 주어 자리로 옮기는 방법은 수동태로 바꾸면 되지.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When he is compared with his brother by us, he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he가 같으니까 빼고 얘를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분사구문으로 만들면 being compared with his brother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by us는 일반 주어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he is not tall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being은 생략할 수 있으니 빼버리면 compared with 그의 형과 비교되었을 때 그 사람은 큰 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comparing이 아니고 compared라고 써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 문두에 나와 있는 현분 과분도 주절의 주어가 하면 현재분사, 당하면 과거분사. 이것도 현분 과분의 분사구문의 역할이다. 자, 분사에서 나오는 거 시험 문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준동사 그러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3. 딱 3이라는 숫자를 절대 잊지 마세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또한 공통적으로 반드시 준동사에서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 규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1번, 시제와 태에 따라서 형태가 변화한다. 몇 가지로? 4가지로. 그래서 그림 여기다 다 그려드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형태가 4가지 변하는 것도 있지만 의미상의 주어와 준동사 간의 논리가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주어가 그죠?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고 포목적어일 수도 있고 of 목적어일 수도 있고 또는 소유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고 일반 주어일 때 생략하고 그래서 의미상 주어와 준동사의 논리성이 맞느냐 하는 거 검증해야 되고 세 번째는 모든 준동사들은 자기가 동사에서 유래했다는 특징 말고도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의 동사적 특성을 갖춘 채로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가지의 공통사항은
투부정사를 공부할 때든 분사를 공부할 때든 다음 장에 동명사를 공부할 때든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접근해야 되고, 자, 투부정사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번 시간에 분사 그럴 때는 또 세 가지. 첫 번째, 현분이냐 과분이냐의 문제가 끝까지 이 분사에서의 화두가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명사 앞뒤에 있는 현분과분이 제대로 쓰였는가에 대한 문제. 그것이 수식하는 관계냐 보충하는 넥서스 서술의 관계냐의 문제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사절이 줄어들어서 부사 구의 역할을 할 때 현분 과분으로 주절의 주어가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 당하느냐 이런 부분을 검증해야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래서 주절의 주어와 달라도, 그죠? 그 주절의 주어와 달라도 앞에 있는 종속절이 구로 줄어들게 되는 분사구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 주절의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앞에 주어를 써야 되는데, 이것이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가 교재를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with라고 하는 부대 상황의 with의 목적어와 그 목적어 뒤에 현분과분을 두고, 그죠? 현재 분사가 맞느냐, 과거 분사가 맞느냐 하는 부분들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챕터 7의 분사, 파리스플, 키노트, 문장을 축소하여 쓰거나 문장의 흐름을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분산을 이용하는 것이다. 문장을 축소하여 쓰거나 문장의 흐름을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분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준동사의 하나로서 명사를 수식, 한정용법, 하거나 명사를 보충, 서술용법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분사는 진행이나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거 분사는 완료나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1번 자동사의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가진다. 2번 자동사의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사의 과거 분사가 완료 의미를 가지는데 두 번째 예문 보세요. The thief disappeared in the prison is wanted by the police. 자, 감옥에서 사라져버린 도둑은 경찰에 의해서 수배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할 때 disappeared는 안 됩니다. 뒤에서 수식하는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향해서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될 때 이때 요 뒤에 있는 요 과거 분사는 명사와 과거 분사 사이에 후 비동사, 위치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고 보고 검증하는 건데, 어쨌든 이때 과거 분사가 자동사일 때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절대 한 번도 수식할 수 없다. 이게 예외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별표 3개짜리고, 또한 세 번째 예문 The credit card seems to be expired. 그 신용카드는 만기가 완료된 것처럼 보인다 할 때도 seems 뒤에 to be 뒤에 보호가 있는데 이 보호 자리에 크레딧 카드가 만기가 되다라는 얘기는 수동인데 expire 자체가 우리말로 되다니까 그렇지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서 만기가 완료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분사의 의미가 지금은 자동사로서 주격 보호 자리에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나 주격 보호 자리 또는 뒤에서 수식하는 과거분사는 자동사는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외가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간에 2번, 3번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별표 5개 정도의 수준으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타동사의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다. 그래서 명사 앞에서 수식할 때 convincing opinion, promising man, exciting car racing 이런 식으로 바로 능동의 의미를 뭐뭐케 하는, 뭐뭐하게 하는 이런 의미로 기억하신다. 넘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타동사의, 나머지도 쭉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타동사의 과거분사는 명사 앞이나 뒤에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수식한다. 타동사의 과거분사는 명사 앞이나 뒤에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수식한다. 타동사의 과거분사는 명사 앞이나 뒤에서, 타동사의 과거분사는 명사 앞이나 뒤에서 수동. 당연히 타동사이기 때문에 과거분사로서 앞뒤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무조건 수동이죠. 수동 안에는 포괄적으로 완료 의미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별표 하나 살짝 읽어볼게요. 한정용법은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사를 말하며, 서술용법은 명사나 대명사를 보완해주는 용법으로 주격보호나 목적격보호 자리에 보충해주는 역할을 말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사의 스텝 1을 보시면 그다음 이제 5번에 분사구문이란 무엇이냐 설명드렸고, 독립분사구문이란 무엇이냐,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다를 때에도 분사구문으로 줄여 쓸 수 있는데, 이때는 절대 중요한 사실이 부사절의 주어는 생략하지 않고 주절의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써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비인칭의 it, 유도부사 대여, 명사 대명사, 그리고 현분, 과분, 주절 이런 구조. 그래서 그 밑에 6번 밑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독립 분사 구문의 세 가지 등장 모델 되겠습니다. 등장 모델. 자, 어떻게 된다? 비인칭의 it 하고 being 이렇게 여기다가 형용사가 주로 나옵니다. 날씨에 관련된 형용사가 주로 나오죠. 날씨 관련 형용사가 주로 나오고, 그리고 주절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도부사 there, 그 다음에 being 쓰시고, 여기에 대는 노명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노명사나 명사구가 등장해서 이렇게 나오고, 주절의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명사나 또는 여기 명사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현재 분사가 등장하든지 과거 분사가 등장하든지 하고, 그리고 주절의 주어가 주절을 형성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분사구문의 실체 모델은 세 가지가 이렇게 등장한다. 그 밑에 반드시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용법으로서 보면 오른쪽 페이지 가셔서 A번의 한정용법, 그 다음에 B자리의 서술용법이 훨씬 출제는 높아요. 별표 5개짜리인데 주격보호 자리나 목적격 보호 자리, 이 자리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분사의 특수용법이라고 해서 유사분사라고 해서 ed 형태를 써서 뭐뭐진, 그죠? 뭐뭇을 가진 이렇게 ed 형태, 푸른 눈을 가진 blue eyed, 그 다음에 hot tempered, 성미가 급한, 성질이 급한, good natured, 마음씨가 착한, one eyed, 외눈박이에, cool blooded, 냉혈동물 이런 식으로 여러분 ed 형태가 유사한 분사로서 앞에 명사가 ed 형태와 만나서 쓰인다는 형태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B번 분사의 명사적 용법, 그래서 더 플러스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보통명사, 단수보통명사, 추상명사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dying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들, 더 decree, 그 다음에 더 deceased 하면 죽은 사람, 그죠? 고인 이런 뜻이고요. the unexpected 하면 예상하지 못한 일, 그래서 단수, 복수보통명사, 단수보통명사, 추상명사 이걸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다.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라는 건 바로 여기 설명드린 이 부분이에요. 거기 A 파트에 시간적인 개념의 접속사를 생략하고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 등의 접속사가 생략이 돼서 이렇게 현분과분으로 줄여쓰기가 되고 주절이 나오는 형태, 이걸 분사구문이라 한다. 다 이미 설명드린 거고요. 자, 넘겨주시면 대신 이제 분사구문도 준동사 중에 하나로서 시제와 태에 따라서, 그죠? 4가지 형태의 변화 형태를 갖겠죠. 과거분사는 모든 동사가 가지는 과거분사는 실질적으로 규칙과 불규칙에 의해서 암기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냥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이제 시제와 태에 따라서 4가지 모양으로 바뀌는, 그죠? 동사 ing, 그 다음에 having pp, 그 다음에 being pp, 그리고 having been pp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동명사와 현재분사의 모양은 같은데 기능이 다르죠.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로 써 있는 위치에서 동명사라고 칭하는 것이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주로 하면서 분사구문의 부사 역할까지 분사로서, 현재분사로서, 그죠?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1번의 단순 분사구문과 수동은 그렇고요. 2번의 완료 분사구문과 수동. having pp의 형태로 주절의 동사보다 과거를 나타낸다. 이때 수동이 되면
having been pp를 쓰지만 특히 having pp는 having을 생략할 수 없으나 having been pp에서는 having been은 생략이 가능하다. 자, 보세요. Having received no answer from her, I wrote again. 그녀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편지를 썼다. 이 문장에서 답장을 받지 못한 게 대과거로서 had received고요. 그 다음에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과거니까 분명히 주절의 동사보다 종속절의 동사가 먼저 발생한 대과거의 사실이니까 having pp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완료 분사다 그러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완료 투부정사다 그러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개념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준동사의 완료형이라는 걸 잠깐 설명할게요. 완료 부정사, 완료 분사, 완료 동명사 보세요. 완료 부정사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완료 분사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완료 동명사 그래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모양을 중간에 이제 이것은 to have pp, having pp, having pp인데 얘는 능동형이고 능동이죠. 하지만 완료 부정사도 수동이 되면 to have been pp 이래야 되고요. 또 완료 분사도 수동형이 되면 having been pp가 되고요. 그죠? 이것도 완료 동명사도 수동형이 되면 having been pp.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수동형이야. 자,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의 개념이 오른쪽에 다 이렇게 숨겨져 있죠. 자, 이것도 완료형, 능동형, 완료 능동형, 완료 수동형인데 어쨌든 완료란 개념이 뭐냐? 전부 다 이게 주절의 시제보다 이 동작이 부정사든 분사든 동명사든 주절의 동사의 본동사죠. 시제보다 먼저 발생한 동작이나 상태다. 이거를 표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절의 동사가 현재다 그러면 현재보다 먼저 발생한 동작이니까 현재 완료나 과거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거고 주절의 동사가 과거다 그러면 대과거로서 과거 완료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의 개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주절 동사보다 먼저 앞선 시제가 앞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현재 완료, 과거 완료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부정사도 마찬가지. 부정을 할 때는 이 동작을 부정해야 되니까 요 앞에다 낫을 써야 돼요. 투 앞에. 얘도 마찬가지 having 앞에 낫을 쓰고 never를 쓰고 having 앞에 낫이나 never를 써서 모든 준동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낫이나 never를 붙이고 낫이나 never를 붙여서 부정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분사구문은 옆에 써놓으시면 되겠죠. 밑에 있습니다. 주절과 주어가 달라서 S2를 분사 앞에 그대로 둔다. 그대로 둠.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겠어요. 하나만 보세요. 자, 예문 볼게요. As it was fine.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그는 낚시하러 갔다. it라는 비인칭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는 he니까 서로 이제 분사구문을 만들라 치면 이때 as는 생략하고 it는 그대로 두고 was의 원형에 ing 붙여서 it being fine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it를 싹 빼버리고 being fine 주면 여러분이 it가 빠졌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독립분사구문 시험 문제에 가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비인칭의 it, 유도부사 대어로 시작하는 문장들은 독립분사구문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 보세요. After the sun had set. 태양이 지고 난 뒤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
went란 말과 앞에 had said은 분명히 시제가 다르니까 앞에도 완료 분사가 되어야 하는데 having said, 그죠? 나왔고요. 그 앞에 the sun이란 주어와 주절의 주어 we란 주어는 다르니까 the sun having said, we went hom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그대로 써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독립분사 구문이다. 다시 말해 앞에 주어를 따로 갖고 분사 구문 자체가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관용 표현이다. 관용 표현이라는 표현에 여러분들이 네모를 치시기 바랍니다. 외워라 이겁니다. Learn by heart. 외우지 않으면 외워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속담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라고 써야 되는데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뭔가 어색하잖아. 이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관용 표현은 옛날부터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해져 와서 말로 굳어진 말이기 때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정답. 그렇지 않고 변형시키면 오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강조는요. 거기 나온 대로 현재 분사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있지. 분사 구문이잖아. 주절의 주어는 이렇게 등장하고 이때 여러분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가끔 보면 you know,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이 일종의 얘는 굳이 해석하자면 현재 분사 뒤에는 접속사 as, 과거 분사 뒤에도 접속사 as를 넣고 주어를 쓰고 주어를 쓰는데 이 주어가 누구냐? 이 주어야. 요 주어를 대명사로 써야 돼, 대명사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더 북스다 그러면 여기는 뭐로 써야 돼? they로 써야지. 여기에 만약에 존이야, 주어가. 그러면 여기 뭐로 쓰면 돼, 여기는? 똑같이 여기든 he로 써야지. 이렇게 접속사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두 동사를 이용해, 과거 분사는 여기다 비동사를 써. 근데 두 동사, 비동사도 마찬가지로 여기 동사가 현재면 do나 does를 쓰면 되고 여기가 과거면 did를 써서 do나 does나 did를 맞춰 쓰고 여기는 비동사도 was나 were나 is나 are나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렇죠? I를 강조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was나 were, is나 이런 것들이 맞춰서 시제에 맞춰서 수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 잡으셨으면 밑에 볼게요. 분사구문의 강조. 현재 분사의 강조. 자, standing as it does. 보세요. as 다음에 it가 뭐야? 주절의 주어인 the villa. 그 다음에 does는 뭡니까? does는 commands를 받아서 does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commands가 일반 동사고 현재니까. 자, 밑에 가서 보시면 과거 분사의 강조. hidden 뒤에 as, it는 뭐야? his grave. 그의 무덤이 it고요. 그 다음에 is를 그대로 받아서 is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냐? 이 말은 굳이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standing as it does. 서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멋진 자리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written as it was. 쓰여졌잖아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그죠? 이런 식으로 as it was. as it is, as they are 또는 그죠? as they do 이런 식으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강조할 때는 do를 쓰고 현재 분사는 do를 쓰고 과거 분사는 be를 쓴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분사 구문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분사 구문의 변형. 접속사 플러스 분사 구문으로서 분사 구문이 현분과분으로 또 시작하는 문장인데 현분과분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작가가 생각하면 거기에 when이라든지 if라든지 do라든지 내지는 while 같은 그런 접속사를 살려준 채로 ing, ed를 써서 이 분사구문의 접속사 의미를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사 앞에 접속사를 그대로 남겨놓는 경우를 가리킨다. 자, do 다음에 living so near his house. 비록 그의 집 근처에 아주 가깝게 살고 있을지라도 I seldom see him. 난 좀처럼 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식으로 do를 써주면
없어도 분사구문 맞는데 도우를 써주어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의 그죠? 혼란스러움을 피하려는 방법. 이게 언어는 사실 애매모호한 것을 싫어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with 독립분사구문 설명해 보겠습니다. with는 뭐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니까 전치사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목적어를 가집니다. 근데 이 목적어가 그냥 전치사의 목적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자 분사구문의 with라고도 하고 부대 상황의 with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이 목적어가 마치 얘가 타동사인 것처럼 뒤에 목적격 보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 보세요. With the window open. 보세요. 창문을 열어둔 채로. 그래서 뭐뭐한 채로. 이렇게 with his arms. 그죠? 그의 팔들이 꼬여진 채로, 팔짱을 꼰 채로 folded. 그래서 이게 이거한 상태, 이것이 이거 되어진 상태. 그래서 현분 과분으로서 여기다 이렇게 이 명사 명사구와 이 과거분사의 관계가 수동 관계. 그다음에 with 그죠? his 그다음에 tail 자신의 꼬리를 tail wagging 달랑달랑 흔들면서 그래서 꼬리를 흔들면서라는데 꼬리가 살랑살랑살랑 거리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그래서 이게 꼬리는 이렇게 하는 관계의 능동. 그래서 with의 목적어와 현재 분사의 관계는 능동 관계. with의 목적어와 과거분사의 관계는 수동 관계. with의 목적어와 이 open의 관계는 그저 서술적 관계로 형용사 관계. 그래서 형용사, 과거분사, 현재 분사 또는 with his hat 자신의 모자를 쓴 채로 벗은 채로 이렇게 또 그 다음에 with his life in danger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채로. 그래서 이때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부사, 전명구 다 될 수 있어. 그 되게 실용적인 전치사인 거야, with가.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with를 가리켜서 우리는 거기 나온 대로 독립분사구문 부대 상황을 나타낸다. 자, 보세요. 자, 그의 강아지가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예문보입니다. 그의 강아지가 그를 따라온 채로 그의 라디오가 켜져 있는 채로 당신의 입을 가득 채운 채로 당신의 장갑을 낀 채로 눈물이 그녀의 눈을 따라 흐르는 채로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가격이 그죠? 물가가 현재의 상태로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보충해 주는 말이 with나 목적어 뒤에 들어가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 자, 거기 확인학습에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Blank in 1937, the Golden Gate Bridge. 자, 1937년 골든 게이트 브리지 하면 미국의 그죠? 샌프란시스코의 근문교가 1937년에 완성하다. 동사 쓰면 안 되지. 1번 버리고 2번에 과거분사, 3번에 현재분사, 4번에 투부정사. 뭐가 답이에요? 1937년 완성된다는 수동과 완료 개념이죠. 2번이 정답. 자, 그러면 2번 에밀리 포스트의 책 에티켓이란 그러한 책은 1922년도에 출판되어진 거죠. 거기 블랭크 자리는 그 뒤에 1922년 뒤에 was란 본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 1번의 블랭크 자리, 2번의 블랭크 자리 모두 네 번째 절대 법칙. 본동, 준동. 절을 만드는 본동사를 써야 됩니까? 구를 만드는 준동사를 써야 됩니까? 절대 법칙 네 번째. 본동, 준동. 다 준동사 자리죠. 그러니까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중에서 보시다시피 1922년 과거에 바로 published, 출판되어진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The most common form of candle 가장 흔한 초의 형태는 단단한 원통형이다. of 패러핀으로 만든 심지가 with가 바로 분사 그죠? 부대 상황의 with입니다. 심지가
그 파라핀의 중심을 따라서 흘러내린 채로 중심을 따라서 초는 가운데 심지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 그걸 흘러내리다라는 뜻으로서 run을 쓰는데 당연히 심지가 거기에 1번 본동사, 2번 본동사, 3번 본동사, 4번 현재 분사, 4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렇게 답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1번은 문두의 분사구문, 2번은 주어 동사 사이의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문두에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2번처럼 주어 동사 사이에 나올 수도 있고 문미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대 상황의 위드처럼 3번 위드의 목적어에 weak를 두고 그거의 현문과본을 채우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넘겨주십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법상 틀린 것은 자, ta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ta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은 독립분사구문이고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둘 중에서 외워야 되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입니다. 자,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죠? 우리들은 확신이 선다. 바로 that 이것이 가장 최고의 판단이요 결정이라는 것을 맞는 문장이고 자, overcome, overcame, overcome 과거분사죠. 놀라서 overcome 그러면 그죠? 완전히 극복을 당했다는 뜻인데 겁에 질려버린 이란 뜻이죠. 그래서 겁에 질려버린 그 사람은 질림을 당한 거니까 과거분사 overcome 맞습니다. 근데 세 번째 보시면 자, 러시아어로 쓰여진 그 사람이 러시아어로 쓰여진 게 그 사람이야? 아니죠. 뭐가 돼야 돼? 책이 되겠지, 책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written in Russian, the book 그죠? 이렇게 써야지만이 문장이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것이다. 주절의 주어가 앞에 있는 분사구문과 행위를 하느냐 당하느냐의 문제. 그다음 네 번째, 밤이 다가오면서 그들은 가게를 비운 채로 떠났다. 독립분사구문의 형태로 그죠? 부대 상황의 with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니 4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고 틀리는 거 찾아라 그러면 당연히 3번이죠. 그러니까 뭐 분사구문이 나오면 그 앞에 주절의 주어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따져서 분사구문으로 잘 썼는가 독립분사구문으로 잘 썼는가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으로 잘 썼는가 이거를 보시면 되겠다. 자, 거기까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사에 대한 걸 했는데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부사절이 이렇게 줄여쓰기 돼서 부사구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대표적으로 분사 구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분사 구문 우리가 기초에서 했는데 또 여러분 또 높아심에서 독립 분사 구문 세 번째 그죠?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with라고 하는 부대 상황의 with가 목적어 뒤에 분사를 취하는 형태 이것까지 해서 총 네 가지인데 일반 분사구문은 S1, S2일 때 S2를 제거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독립분사구문 S1과 S2가 다르기 때문에 S2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사구문을 만들어 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은 S1, S2인데 S2가 일반 주어야. 그래서 관용 표현으로 굳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관용 표현대로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분사구문에 대한 컨셉을 잡아나가시고 분사구문에 그죠? 관련되어 있는 부대 상황의 위드는 뭐뭐 한 채,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전치사의 목적어와 분사가 나왔을 때 관계를 잘 따져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기초보다는 앞선 그런 단계의 공부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 잘 따져본다면 되게 거기 좌우에 제가 절대형으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도 제가 끝까지 해서요. 반드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정리해 실어놨으니까 그것도 틈틈이 보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질문란에 오셔서 꼭 그것을 확인하시고 서로 역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다 살펴주지 못하는 점들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뭐 항상 밥을 모두 다 만들어서 입에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인도를 하는 대로 잘 따라오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의 힘을
다리를 길러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동명사 파트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